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분위기가 괜찮은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정보들이 좀 많기 때문에 빨랑빨랑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원래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었으나 인플레이션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6월 달에는 힘들고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전망까지 제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반면에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올해 여전히 여러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라고 총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6월달 금리 인하 개시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어제 많은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듣기로는 미국 증시가 하락세에 있다가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달러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한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면 연준 또한 금리를 따라서 내릴 가능성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해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이어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서 105.64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6,773달러, 이더리움은 3,238달러,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가운데 준비된 소식들 하나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달러 연합이죠. 브릭스 국가들이 올해 브릭스 통화를 발행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소식이 예전부터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그들은 국가들 사이에서 거래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브릭스 국가들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화폐를 조합,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금이 거기에 포함이 될 것인가 아닌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태국으로부터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태국 내각이 무려 18조 원에 달하는 디지털 화폐 경기부양책을 승인한 것인데요. 따라서 태국 정부는 향후 6개월 동안 5천만 명의 태국 국민들에게 각각 37만 원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중국처럼 공짜로 디지털 화폐를 뿌려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용을 시작해야 하려는 것 같은데요. 자,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CBDC들, 꽁돈이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시민들을 꼬시고 있습니다. 일단 1차 목표는 경기부양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현금을 없애고 모든 시민들이 CBDC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사건도 발생을 하기도 했었는데 해커그룹, 정말 문제가 많은데 이번 해커그룹인 사이버 인텔리전시아 SV 같은 경우는 엘살바도르가 제공하고 있는 정부 비트코인 지갑이죠. 치부를 해킹해가지고 원래 앱 코드를 탈취, 이를 해킹 그룹 커뮤니티에 무료로 배포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하루빨리 이루어져가지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엘살바도르는 그래도 살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를 하고 있는 해커그룹. 다음으로 해서는 어제 또 소식이 나왔었죠. 마운트 곡스의 비트코인 상환.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본격적인 상환이 조만간에 시작될 수 있다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근거로 일부 채권자들에게 마운트 곡스가 그들에게 반환시킬 정확한 토큰 숫자 및 날짜를 전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프 더 체인 캐피탈 CEO 같은 경우는 정확한 반환 날짜를 알고 있다라고 밝혔지만은 공개를 거부했으며 블록스트림 CEO 같은 경우는 돌려받을 토큰에 대한 정보를 받아왔지만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날짜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반환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과연 이들은 비트코인을 팔 것인가 아니면 보유를 택하게 될 것인가. 한편 그동안의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을 유지했었던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중립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만간에 빠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긍정해서 중립으로 수정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비트코인이 저렴한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으나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 즉 비트코인 가격이 좀 비싸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인데 뭘 기준으로 이런 분석을 낸 것이냐. 비트코인 야드스틱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해시레이트 야드스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표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 비트코인이 더 이상 저렴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채굴 비용에 비해서는 아직 저렴한 것이 사실이기도 한데 일단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매도 압력도 상당히 강해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최소 1000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 숫자 수가 연초 대비 20% 증가,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비트코인 분포 증가와 보통 사람들의 채택 증가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델리티가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중립으로 바꿨음에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어드바이저 두 곳이 각각 2천만 달러 상당의 피델리티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비중도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각각 6%와 5%씩.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 피델리티 쪽으로다가 순유입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6,220만 달러 순유입.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자면은 GBTC에서 순유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3,500만 달러로 축소. 반면에 유입 같은 경우 피델리티가 3,480만 달러, 아크21 쉐어스가 2,260만 달러, 블랙락이 1,970만 달러 유입을 이루어내면서 전체적으로 순유출을 높였다. 여기에서 만약에 예전과 같이 블랙락이 불을 뿜어줄 수가 있다면 가격 상승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반감기가 적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동을 걸고 있는 듯한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업비트 콜드 지갑이다 아니다 말이 많은 미스터백 고래 지갑 같은 경우는 어제 비트코인 1000개를 던졌다라고 합니다. 이는 3월 8일 이후 첫 매도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겁나게 샀다가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000개 덤핑. 이어서는 본격적인 동향 및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200일 단순 2평이 사상 최고치에 접근하고 있다. 과거에 똑같은 움직임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폭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 비트코인이 3차 반감기로부터 6개월이 지났었던 2020년도 11월 초 비트코인 200일 단순 2평은 당시 최고치인 1,32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후에 떡상을 시작한 비트코인 2021년도 4월 중순까지 4.5배 상승한 기염을 토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엔 어떨 것인가?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200일 단순 2평이 다시 한번 전고를 뚫으러 달려가고 있다. 지금 현재 전고 같은 경우는 49,452달러. 반면에 200일 단순 2평 같은 경우는 47,909달러로서 대략적으로다가 1,500달러 근방 정도만 상승하게 된다면 돌파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가 반복된다면 반감기가 적용된 시점으로부터 다시 한번 강세가 펼쳐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들게 하는데요. 트위터 유명 분석가 블런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1, 2주 내에서 전고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엘리엇 웨이브 기준 5개 웨이브 중에 3번째 웨이브 안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몇 번의 상승이 더 가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번 사이클에서 12만 달러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12만 달러 좀 뭔가 아쉽죠? 앞선 기사에서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지금 자리부터 한 3배에서 4배 정도만 올라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욕심이 너무 강한가요? 이어서는 스탠다드 차트의 분석가 제프리 캔드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올해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이제 4월 달이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기만 한다면 떡상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반면에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감기에 따른 가격 급등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낮추라. 이번 상승 사이클은 독특하다. 일반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반감기 적용되기 전까지는 전고를 뚫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반감기는 역사적으로 극적인 가격 상승을 가져왔으나 다만 시장 성장 및 자본 흐름에 따라서 반감기에 따른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방금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그 정도의 엄청난 가격 상승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경고를 한 것입니다. 사실 만약에 어떤 연유로 해서 미국 증시가 개폭락하게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많은 사람들이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만약에 비트코인 수요가 지속된다면 가격 상승 꾸준하게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것은 수요에 달렸다. 이어서 분석가 스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다소 지지부단 움직임을 보였었던 65,000에서 66,000달러 구간을 뚫었기 때문에 4시간 봉 추세를 감안했을 때 더 높은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렉트 캐피탈 분석가 비트코인 조정은 끝났다라고 얼마 전에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반감기 후 가격 포물선을 감안하면 향후 수개월간 재매집 단계를 거쳐가지고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만약에 73,800달러를 뚫을 수만 있다라면은 해당 가격대 위에서 주봉을 마감한 후에 8만 달러 이상까지 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예측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하락하지는 않고 축적을 하거나 상승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공유했었던 차트 업데이트인데 매크로 CRG 분석가 저항 뚫고 지지 확인 후에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반면에 로만 분석가를 비롯해가지고 몇몇의 분석가들은 최근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지지 확인하러 내려오게 될 것이다. 64,900달러 수준까지 한번 잠시 조정받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누냐 비즈니스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일본 기준으로다가 조정을 받게 될 것이다. 받은 후에 추가적인 상승 나오게 되지 않겠느냐. LG 분석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쭉쭉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고 66,900달러까지 올랐었으나 64,000달러 중반대까지 한번 내려와가지고 살짝 조정 주고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어제 비트코인이 일찌감치 내려가지고 심의갭을 메꾸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메꾸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면서 위쪽에 있는 심의갭에 약간 다가가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래로는 64,000달러대의 심의갭, 위로는 67,000달러대의 심의갭이 존재를 하고 있죠. 어떤 것을 먼저 메꿀 것이냐. 앞서서 분석가들은 밑에 것을 먼저 메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많은 사람들이 48,000달러 간다, 3만 달러 간다, 5만 몇 달러 간다라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었으나 일단은 가격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심은 금물 1차적으로다가 68,000달러까지 위에 올라가가지고 안착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알트코인 소식들입니다. 그동안에 떡락을 거듭했었던 알트코인들 지금 그나마 숨을 돌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져 주면서 알트코인들에게 약간의 여유를 허락하고 있다는 것인데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4%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신나는 세상이 다시금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알트코인들을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양아치 SEC 같은 경우는 놀랍지 않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및 프랭클린, 템플턴이 신청을 한 현물 이더리움 ETF 신청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겠다라는 소식을 내보내는 것인데요.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5월달까지 해가지고 이제 5월달이 블랙락이 신청한 현물 이더리움 ETF를 결정하는 마지막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달까지 시작해가지고 SEC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미국 내에서는 SEC를 상대로 암호화폐 업계가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났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SEC가 계속해서 정말 건달, 양아치, 불량배, 시정, 잡배 같은 모습을 보여주자 이를 참지 못하고 다 함께 모여가지고 소송을 걸어버렸다는 것인데요.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SEC가 이번에 주장하고 있는 확대된 딜러, 암호화폐 딜러의 정의는 단순히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사람들도 딜러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SEC가 새 규정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접수된 피드백을 전혀 다루지도 않았으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제 분석 또한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SEC 같은 경우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거나 또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는 짓거리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제발 이 새끼들을 좀 막아달라. SEC의 규정 집행을 좀 차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SEC의 만행은 언제쯤 끝이 나게 될까요? 가장 첫 번째로 일단 대통령이 좀 바뀔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저항이 3,170, 3,270달러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거를 돌파하게 될 수 있다면 3,6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으며 바이낸스는 렌조 토큰을 다가오는 30일 상장을 하겠다.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세이프를 상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레몬 분석가 같은 경우는 페페가 조만간에 다시 한번 기운을 일으키면서 0.22달러까지 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으며 인젝티브 프로토콜 3.0 토크노믹스가 통과되게 되면서 인젝티브 프로토콜 토큰의 디플레이션이
4배가량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나 프로토콜이 티아와 파트너십을 맺고 데이터 가용성을 공동 연구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범죄 소식, 그리고 SEC가 권도영에게 그리고 테라폼 랩스에게 52억 달러 벌금 및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굳이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코인들 상승 및 반등 해줄 수 있기를 응원해보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오늘도 토마토 채널의 시청료 주자 광고 영상 재생 한 편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클릭 부탁을 드리며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